자,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자,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게요. 자, 보통 이동을 말할 때 주로 이제 식으로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으로 쓰는 방법은 일단 요게 요렇게 바뀌었다 이거죠. 그럼 요거는 F는 이동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동의 이름. F는 안 적어도 A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동의 방법. 요렇게 이동하라. 그럼 얘는 뭐의 이동이냐면 점의 이동이야. 얘는 뭐라고? 점의 이동이야. 말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동 자체는 우리말로 바꾸는 게 좋아. x가 x 플러스 a만큼 했다는 것은 x축으로 a만큼 이동했다.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했다. 이러한 이동에 의하여 도형이 얘는 도형이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g x-a y 플러스 b는 0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설명 자체가 점의 이동인지 도형의 이동인지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도형은 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해줘. 알겠죠? 평행 이동은 조심해야 되고 다른 이동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덜 조심해야 되겠죠. 뭐 이런 요것이 뭐 이렇게 됐다 이거지. XY가 바뀌었고 뭐 H라고 합시다. H 이동은 XY가 자리가 바뀌었다. Y는 X 대칭 마이너스 Y가 됐다. X축 대칭이죠. 됐어요? 말로 바꿔서 내가 생각을 하자 이 말이 되겠어요. 자,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이동은 지금 현재 하자는 것은 점의 이동도 있고 도형의 이동도 있어요. 자, 도형의 이동을 할 때 우리는 뭘 이동시키자? 포인트를 이동을 시키자 이거지. 뭘 이동시켜? 포인트를 이동시키자. 도형을 이동을 그릴 때도 도형을 다 그릴 필요 없이 도형의 핵심인 점만 이동시키면 우리는 나머지 그림은 그대로 따라올 것이니까. 그렇지? 그럼 포인트는 뭐야? 점입니다. 조심해야 돼.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평행 이동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이니까 그건 조심해서 말로 바꿀 거야. 그럼 도형을 이동시키려면 어쩐다? 포인트만 갖고 이동시키면 나머지 도형들은 그대로 따라올 것이다. 주의사항 한 가지는 포물선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바뀔 수 있다. 요건 조심해야 돼요. 폭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값은 똑같은데 위아래는 바뀔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보통 이동을 할 때는 동점하고 정점이 있습니다. 이동이 쉬운 게 뭐야? 동점, 정점이 있으면 누구를 이동시킨다? 정점을 이동시킨다 이거죠. 정점을 이동시키기 쉬우니까 동점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동점을 이동시키세요. 동점을 이동시켜야 할 때 동점의 이동은 어떻게 한다? 배경을 이동시킨다 이거야. 동점이 되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이 어디 위로 움직일 거 아니야. 뭐 포물선 위로 움직일 수도 있고 원 위로 움직일 수도 직선을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그 직선까지 움직여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이 말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동점일 때는 배경을 움직인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런 내용들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x는 a 대칭 2a-x f 2a-x 그러면 우리가 식을 볼 때도 요게 아하 어떤 이동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x는 b 대칭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고1 과정 때는 이게 크게 영향이 없어. 우리가 이동할 때는 이게 굳이 모르더라도 이동을 몇 번 하면 되는데 다음에 이러한 식이 나올 거야. y는 fx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f 4-x 이런 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바로 아하 얘는 x는 이 대칭시킨 그래프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보입니까? 보여? 지금 고1 과정에서는 함수를 가지고 노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근데 수원, 수투 가면, 미적 가면 이러한 식들을 바로 봐야지. 얘를 방법은 있지. 이런 방법은 있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에서 y축 대칭 시킨 후에 x축으로 4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동이 여러 개면 그래프 그리는 게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두는 게 좋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동을 배우면 지금은 직접적인 내용들에 대해 공부를 할 건데 다음에 우리가 함수에서 이용을 하자고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식을 봤을 때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이동을 시키는 게 좋다. 이동을 여러 번 이동을 시켰을 때 그걸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까지 생각을 해 두는 게 좋다 이거지. 고1 과정에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알겠죠?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y는 4-fx 어떻게 했단 소리야? 얘는 y는 2 대칭 시킨 그래프야. 보이니? 보여? 얘의 순서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어. 얘가 y는 마이너스 fx가 됐어. 그럼 뭐냐면 이게 y축 대칭이야. 아니 x축 대칭이야. y는 0 대칭. 그리고 나서 4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래프가 x축 대칭돼서 4만큼 올라간 거라고. 그거는 y는 2 대칭이란 소리야. 바로 가면 다음에는 꽤 많이 나오는 식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보다는. 알겠죠? 그래서 요 선대칭에 대해서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뒤에 가면 바로 a, b의 점대칭까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거야. 물론 이거의 방법은 중점적인 내용들을 이용해서 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알아두면 좀 더 빨리 갈 것이다 이거지. 직선 대칭은 가서 영상 보면서 다시 복습하세요. 후려 중에 하고 알았어? 들어가. 자, 직선의 대칭은 잘 보세요. 직선의 대칭은 일반적인 직선의 대칭은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풉니다. 첫 번째 중점.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 이렇게 있어. 거꾸로 되어 있는 그림이 불편하게. 우리가 이 P란 점을 P-로 움직일 거야. 그러면 그거의 중점은 직선 위에 있다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 생각은 뭐야? 수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얘랑 수직, 기울기로 두 가지를 푸는 게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알겠어요? 중점은 직선 위에 있고 기울기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점 A, B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딱 얘가 일반 직선, 직선 중에 우리는 어떤 직선이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해도 되지만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은 바로 갈 수가 있다. 바로 대입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안가요? 무슨 얘기 알아? 뭔 말인지 알아?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냐고. 자,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하여 대칭시킵니다. 누구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을 대칭시켜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이 지금 요렇게 돼 있고 요 직선이 뭐 요런 식으로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요 직선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어떻게 풀었어? 요 점에 대칭인 점을 찾고 이 점이 직선 위에 있다 하고 기울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은 마이너스로 바꿔볼게요. 뭐 관계없습니다. 뿔마 1인 것만 가능해. 1인 직선은 y 대신에
얘를 넣을 수가 있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넣으면 되고 x 대신에 넘기면 마이너스 y 넘기면 되니까 플러스 2를 넣을 수가 있다고. 마이너스 1이니까 좀 더 쉬워졌어요. 그러면 그 자리 대신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이동시킨 직선이 바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만 된다?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것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나머지 문제는 어떤 내용이 좀 많이 나오냐면 최단거리에 대한 내용은 잠깐 언급을 했죠. 저번에 했었나 안 했어요? 최단거리 안 했나? 얘기했어 안 했어? 최단거리 안 했어요? 처음인가요? 자, 최단거리는 일단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최단거리는 첫 번째는 뭐야? 직선한테 한 것 같긴 한데 1차 합은 이동을 시킨다 했죠? 이동이 아니라 얘를 직선화 시킨다 했죠? 1차 합은 길이 합은 뭐로 시킨다? 직선화를 시킨다. 직선화 시킬 때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이 대칭, 수직 이등분선, 이등변 삼각형 저기선각, 그 다음에 회전, 원에 대한 생각입니다. 회전시키면 길이가 똑같아지지? 그래서 직선화 시키는 방법을 생각한다. 직선화 전에가 뭐가 있냐면 평면화를 시켜야 돼. 공간도형이 나오면 펼쳐가지고 우리는 최단거리를 설정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이야. 최단거리.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제곱의 합이 있어요. 제곱의 합은 뭐? 중선정리라 있어요. 세 번째는 길이의 차가 있어요. 길이의 차는 어떤 논리로 간다고? 삼각형 논리로 가요. 이름 내가 붙인 거야 그냥. 삼각형 논리 특징. 삼각형 논리가 무슨 뜻이냐면 세 변이 있으면 A 더하기 B는 기본적으로 C보다는 큽니다. 그럼 여기서 A를 넘겨버리면 C-A는 B보다 무조건 작게 돼 있어요. 세 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이것보다 무조건 작게 돼 있어. 알겠나요? 그런데 내가 점을 움직일 수 있다면 점을 움직일 수 있으면 얘가 삼각형을 만들 때는 이렇게 되지만 얘가 일직선상에 놓이면 이거 빼기 이거는 이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P랑 누구랑 똑같아질 수 있다. C-A가 똑같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점이 직선을 만들지 삼각형을 만들지 관계없이 B라는 것이 두 변의 차이보다는 무조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C-B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야. 보통 위의 문제는 최단거리 문제니까 요놈은 최소값이 나오는데 얘만 최대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풀어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맞죠? 이거에 대한 내용 잠깐 나온 거 그대로 해볼게요. 8번 원이 있습니다. 0,1로 반지름 9인 원 위에 P가 있습니다. P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데 P란 점이 고정점이 아니야. 원 위로 움직인다고. 그러지? 그래서 P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려면 P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도형을 움직인다고.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일만큼 움직인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P가 있었고 P를 이동을 시켰어. 이쪽으로 움직인 거야. P가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 마무리 지어버리면 일만큼 움직였더니 그래프 자체가 지금 0,0이 중심이고 반지름 3인 원 위로 지금 P가 움직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했어. 그럼 이쪽에 있는 점이 이렇게 갔고 요놈의 Y축 대칭이 이렇게 왔다 이거죠. 그 점을 Q라고 했습니다. Q가 어딘지 모르니까 조금 이따 이렇게 그릴게요.
A란 점이 있습니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루트 3.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3, 루트 3은 이 정도 있습니다. 요게 A하고 B야. 그래서 A, B를 연결한 선을 하나 그어보고요. A, B, Q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 Q는 어디에 있냐면 이 원 위에 있어. 원, 직선, 최소가 나오면 우리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 중심을 지나면서 현의 수직인 선을 긋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현재 요거는 없는 거고 이제 Q가 원 위에 있으면서 삼각형 ABQ가 ABQ네. ABQ야. 이 수선의 의미가 있지. 기본적으로 말했잖아. 원하고 점이 나오면 중심과 있는 선은 중요한 보조선이 될 거고 원하고 직선이 나오면 수선이 되는 것은 중요한 보조선이 될 거라고. 알겠어요?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A, B, Q는 어디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겠다. 이쪽이면 이쪽이 답이고 이쪽에 있으면 여기가 답이 되겠죠. 상황은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 B에 대한 생각을 했더니 기울기가 얼마야? 2칸 2루트 3. 특수각이네. 60도에 그러면 이쪽이 직각이니까 여가 30도. 2대 1대 루트 3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지. 만약 특수각이 아니면 기울기만 뽑아내겠네요. 기울기만 뽑아내고 좌표를 쓰겠네. 요즘에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K K. 특수각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놓고 나서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9가 되면 되겠네요. 3K제곱에서 K제곱 4K제곱이 9가 되는 K값을 구하고 K는 현재는 양수입니다. 알겠죠? 대입하면 좌표 나온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여가 우리가 원하는 Q고 원래 P는 어디 있어서 Y축 대칭 시켰었고 한 칸 내려왔으니까 한 칸 올리면 우리가 원하는 P 좌표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다음은 나왔으니까 17번. 자, 이쪽 우리가 평면 좌표 했었고 직선 했었고 원 했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잘 풀려면 당연히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림을 잘 그린다는 말이 뭐냐면 모는 종이 그렸다는 생각을 좀 하고 가야 돼. 알겠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런 수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수들이 보였다는 것은 그림을 잘 그려서 문제를 풀란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림적 상황에 필요한 요소들을 빨리빨리 간파하고 문제를 풀어야 이러한 문제들이 좀 잘 보일 것이다 이거지. 그냥 무턱대고 삼각형이 뭔 도형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삼각형이 이런 도형이 나왔어. 그럼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려면 확실히 그림을 그릴 때 어느 정도는 맞춰서 그려야 돼요. 비율에 맞게 마이너스 5,3 있고요. 반지름이 루트 2. 마이너스 5,3 반지름 2 루트 2.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직선이 지금 y는 x 플러스 10. 요 정도 두 점 만난다 했으니까 요 정도 있겠네요. 일단 하나 그려놓고 볼게요. 기울기가 1이고요. 10을 지나요. 근데 이 점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5,3. 이 점은 얼마야 근데? 마이너스 5,5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두 칸 올라가는 그림이야. 이 그림은 약간 비율은 안 맞을 것 같고 이 정도 느낌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보조선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5,3 여기가 두 칸 위에. 그럼 여기가 두 칸 왼쪽에. 그럼 여기가 한 칸 한 칸. 기울기 1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3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두 점, 이 점과 중심을 잇는 이 연결한 이 도형이 지금 fx, y는 0이란 도형이야. 이 도형하고
겹쳐지는 부분을 그려시오라는 것은 이 도형을 그리라는 소리네. 이 도형은 xy가 바뀌었네. 그러면 y는 x 대칭시키고 y는 x 대칭시키면 이쪽으로 갔겠네요. 그리고 나서 x축으로 마이너스 9만큼 y축으로 9만큼. 일단 배경이 원이니까 뭘 잡고 간다? 포인트만 이동시키자 이 말이야. 마이너스 5,3을 이동시켰어. y는 x 대칭 3,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리고 다시 x축으로 마이너스 9만큼 마이너스 9, y축으로 9만큼 4 이렇게 됐네요. 그럼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6,4로 갔어. 마이너스 6,4는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6,4는 여기에 있네. 여기 이해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여가 원의 중심이 있다는 말은 직선이 어디로 없겠어? 반대로 갔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따라왔으니까 여기에 있다는 소리겠네. 중심이 여기 있고 이 직선이 여기에 있다는 소리네. 보입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 F란 도형은 이렇게 생긴 도형이고 새롭게 생기는 도형은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그림이 조금 더 잘 그려지면 어떤 상황인지 쉽게 간파가 되겠네요. 이 도형하고 이 도형 합동입니다. 합동이니까 이 넓이는 얼마가 될 것이냐? 전체의 절반이 된다는 게 눈으로 보인가요? 직관적으로 보이나요? 합동이니까 이렇게 보면 좀 잘 보일 수 있어. 이 부분이잖아요. 합동이 보인다면 직관적으로 보이면 아하 삼각형이 절반이구나 하고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다음은 자 20번 20번 하고 좀 더 앞으로 몇 개 더 풀어볼게요. 자 x가 a일 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겠어요. 요것도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은 했어요. 언제 했냐면 점과 좌표 할 때, 점과 직선 할 때 이런 식이 나오면 이런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좀 어렵다고요. 선생님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식을 봤을 때 최소값 구하는 방법은 크게는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2차 함수 형태. 2차 함수든 2차 식이든.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산술기하고 코시가 있습니다. 그렇지? 두 가지가 아닌 것은 우리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그래프입니다. 자, 2차 함수를 확장시켰다 생각하면 돼. 2차 함수는 우리는 최소값이 있듯이 다른 그래프들도 최소값이 있을 거고 어떤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풀 수 있다가 일반적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도 2차 함수 형태도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똑같은 거야. 물론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이 있긴 합니다. Q가 되겠죠. 이런 뜻이 있지만 여튼간에 그래프를 통해서 풀었다 이거지. 그러면 얘도 만약에 이 문제가 막 갑자기 튀어나왔으면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려 노력을 할 거야. 그럼 미분 공부한 친구들도 이 그래프 그리는데 애를 먹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못 푼다가 아니라 쉽지가 않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 단원이니까 풀 수 있다라고 내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뭐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게 식의 의미를 판단해야 돼요. 식의 의미를 판단해서 얘를 재해석해야 됩니다.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판단해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 단원 배우니까 아는 거야. 형태가 뭐야? 루트 제곱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얘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 얘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다른 표현을 하자 보면 얘가 뭐야? 1차 더하기 거리니까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리 더하기 거리네요. 그러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리 더하기 거리다 이거지. 우리는 얘를 재해석을 할 거야. 얘를 재해석할 때는 꼭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만약 연결고리가 없으면 문제가 좀 더 까다로운 문제가 돼. 연결고리가 없으면 까다로운 문제.
조금 이따 보여줄게 그것도. 오늘 보여주려고 그러지 마. 그래서 얘랑 같게 놓을 수만 있다면 놓는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는 x가 있으니까 얘는 누구? 얘는 x, 뭐 얘는 뭐 똑같이 나라겠지. x, 뭐 이렇게 놓으면 다 이거지. 제일 쉽게 놓는 방법은 6의 제곱이니까 난 6으로 놓는다. 그럼 이것도 6으로 놔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못 푼다는 아니야. 못 푼다가 아닌데 우리가 놓을 때 조금 쉬운 이렇게 놓으면 x축 위에 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얘랑 누구의 거리? 1,6과의 거리인가요? 얘는 요놈에서 요놈 빼서 제곱할 거고 요놈에서 요놈 빼서 제곱하고 요놈에서 요놈 빼서 제곱할 거니까 6으로 적든 마이너스 적든 그거는 아직 모르지. 내가 이 식을 재해석을 하는 중이잖아. 플러스 6으로 적을 거냐 마이너스 6으로 적을 거냐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야. 왜? 다시 해석을 할 거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적어? 0,4 이 정도 적어지나요? 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1,6이란 점하고 x축 위에 있는 점하고 이게 x, 0이고요. 1,6, 1,6, 0,4, 1,6 됐어요? 여기가 0,4 여가 1,6 x축 위에 있는 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곱 짧은 거리를 찾아라 이 말이니까 대칭 이동시켜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내가 얘를 마이너스 6으로 적었다. 그러면 바로 이 점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최단거리를 잡아주면서 그러잖아요. 얘를 움직이면서 그럼 바로 고등선을 만들어내면 그때 이 점이 x, 0 이렇게 됐었다 이거지. 얘를 1,6으로 적을 때 해석 다시 하고 1,-6으로 해석 다시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는 식 적어놓고 다시 해석을 해서 우리가 풀이를 넘어갈 수 있다. 요 식이 일단 어떻게 넘어가는지만 해석되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요 식은 너희들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요 정도는 쉬운 난이도. 그럼 어려운 난이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요 표현에 대해서. 그러면 얘를 해석을 할 때 이 넘어가는 과정이 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마무리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돼.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각도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얘를 x, 0 말고 x, 6으로 적으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없어. 얘가 x축은 뭐야? y는 0이지. 그럼 얘가 6이 되면 y는 6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엄만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점이 이렇게 하면 얘는 y는 6에 대칭시키면 좌표 자체가 달라지겠지. 푸는 방법이 달라질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됐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얘와 같은 거리를 만들면서 직선화 시킨다. 이게 핵심이야. 최단거리 핵심은 같은 거리를 만들면서 직선화 시킨다. 이게 핵심이라 했어요. 7번을 풀어볼게요. 잘 봐요. 지금 P란 점이 있고 Q란 점은 정해졌고요. 오루트 이 RS는 오루트 이 RS가 오루트 이야. 위치는 안 알릴 거예요. 근데 어디 위로 움직인다? Y는 마이너스 X를 움직이면서 잘 안 보이니까 잘 봐. 얘는 고정점, 얘는 고정점이니까 이 변은 고정점이 되겠죠. 근데 이 변, RS. 못 움직일 것 같은데? 안 따라오네. 얘가 이렇게 왔다 이 소리야. 이런 식으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갔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움직였더니 뭐가 달라져 지금? 달라지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지금. 몇 가지가 바뀝니까? 잘 봐. 봐봐. 얘를 움직일 거야. 이렇게 움직였어. 몇 개가 달라졌어? 달라지는 게 몇 개야 지금? 2개가 달라졌지. 얘는 안 변했고 얘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였어. 얘 둘이 움직였단 말이야. 그러지?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핵심이 뭐라고? 직선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 거리가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이 두 변은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이 변하고 이 변이라고. 이 변과 이 변을 어떻게 직선화시키면서 거리를 유지할 거냐 생각하면 어떤 변을 가도 됩니다.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해도 되나요?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해도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얘가 오르트인만큼 같다는 소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5칸 같다. 5칸 같다는 소리야. 그럼 요 좌표는 좌표 5,0이 되는 거지. 그럼 5,0 S는 일치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칭시켜서 얘를 직선화시키면 최단거리가 될 거다. 어떤 해석인지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어? 지금 QS 대신에 지금 Q-S로 온 거라고. 다시 Q-S랑 똑같은 길이를 설정하면 1이 오겠네. 이 좌표도 어렵지 않네요. 0,-5가 되네요. 그러면 얘하고 똑같다고 지금. 이렇게 더한 거와 똑같다고. 그럼 이것이 뭐가 된다고? 직선이 되면 된다 이거죠. 이게 원래 S 위치는 이 정도, R 위치는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랬을 때 최단거리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선을 유지하면서 최단거리를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거리를 똑같게 만들면 최단거리를 얘기할 거냐. 원이 나왔네요. 원이 제일 쉬운 거야. 길이 유지하는 것은. OC를 연결하면 지금 누구? BC와 같은 거리를 설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합동인 도형. 이해되니? 합동인 도형이 이해돼? 그 다음에 얘가 BC 다시. 다시 말해서 BC와 BC 다시가 어째? 같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이 길이가 가니까 이 길이만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네. 얘하고 얘랑 똑같아요. 각만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중심각이 120도가 되면서 얘가 일직선이 되면 최단거리가 되겠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이해돼?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최단거리 나왔으니까 이것도 해볼게요. 얘는 일단은 정팔각형이에요. 정팔각형의 특징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팔각형의 특징은 여기가 외곽이 몇 도냐면 45도. 얘가 135도. 마찬가지. 이 길이와 지금 P1은 고정점, P2가 움직이는 점, P3는 움직이는 점, P4가 고정점. 이동을 누구를 시킨다? 고정점을 이동시킨다고. 그러면 이 배경 자체가 좀 약하니까 나는 배경을 설정을 하겠다 이거야. 배경을 쉬운 배경을 하나 설정하면 되잖아 이렇게. 됐어? 그러면 누구를 움직여? P4를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네. 얘를 P4 다시.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키면 똑같은 거리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P1을 이동시켜. P1 이동시켜. 그럼 요 길이가 P1 여기가 P1 다시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는 이 길이가 똑같을 거고 얘를 최단거리로 설정을 해라 이거지. 좌표 구할 수 있죠. 얘가 45도니까 좌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좌표 쉽게 나올 거고 쉽게 나오니까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생각을 하세요.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고정점을 움직인다고요. 그러지?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여기랑 여기 똑같은 거 있지. 얘 때문에 A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알겠어요? 지금 여기 나온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그래도 너희들이 그림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동 문제. 이동의 방법은 지금 대칭, 회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이동의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최단거리. 뭐가 있냐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합동이 있습니다. 합동. 좀 난이도 좀 있는 문제야. 합동의 그림을 그려서 같은 거리를 만들어진다.
같은 거리를 만드는 방법이 지금 이등변 삼각형 나왔죠. 그렇지? 그 다음에 원 이동하면 길이가 같겠죠? 또 하나가 합동의 이유는 뭘 이용하냐면 정삼각형으로 갑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요 변하고 요 변이 같다는 건데 정삼각형은 감사하게 이렇게 놓으면 요 변까지 같아지는 거야. 요 변을 이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게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야. 기회가 되면 언젠가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다음은 노문을 더 풀고 4번 설명할게요. 자, 4번을 보면 우리가 이 점하고 지금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나요? 보여 안 보여? 보여? 현재 원의 사이즈는 1입니다. 반지름 1이야. 요 좌표는 1, 뭐죠? 요거 보여야 되지. 1, 뭐야? 1, P라 놓게요. 그럼 1, P란 점에서 우리는 뭐 하면 돼? 접해 있으니까 이 거리는 1 나왔잖아. 이 거리만 1 나오게 할 수 있겠지. 요 직선 나왔으니까. 그럼 이도 다 구할 수 있겠네. 근데 1, P라는 점에서 거리가 이 직선의 거리가 1인 점은 답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겠네. 1, P라는 점에서 직선의 거리가 1인 선을 그었더니 답이 두 개가 나오겠죠. 거리가 1, 거리가 1. 두 개 나오는 거 보입니까? 보여? 보이나요? 그러면 요 점이 그럼 P1이라 하고 요 놈을 P2라 할게요. 여기까지 답이 두 개 나왔어요. 그 중에 원하는 것은 이쪽은 P1을 답으로 쓰겠죠. 요 점이 좌표 보입니까? 요 점이 좌표 얼마야? 뭐라고? Q,1 1은 맞아. 얘가 P2 아닌가요? P2 아니야? 그럼 대칭 아닙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요 점을 잡고 우리가 식으로 세웠더니 답이 두 개가 나왔어. 이 문제는 식으로 푸는 게 좀 더 편하게 두 개 다 구할 수 있어. 단,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시간을 줄일 수 있냐 없냐. 요거 따르고 마찬가지 또 요거 따르고 하다 보면 여기서 두 개 중에 나는 위에 걸 썼고 여기서 두 개 중에 나는 왼쪽 걸 썼을 거라고. 똑같은 일을 두 번 한 거야. 이게 도형에 대한 센스입니다. 그럼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현재는 뭘로 풀었어? 식으로 풀었어. 점직선상 거리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도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도형으로 출발은 똑같습니다. 중심 찍고 수선을 그었어요. 중심 찍고 수선을 그었어요. 잘 봐요. 좌표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수선을 여기까지 그었어요. 뭐가 보입니까? 그림 봤을 때 뭐가 보여야 돼? 닮음이 보여야죠. 이 그림 닮음, 직각, 닮음. 1 루트 2 맞죠? 얘가 45도니까 1 루트 2 얘가 1이야. 여기 길이가 얼마야?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 그럼 이 길이 얼마? 루트 2 마이너스 1. 여기는 얼마? 2 마이너스 루트 2. 이 길이가 얼마라고? 2 마이너스 루트 2. 이 점이 8이고 그럼 이 거리는 얼마? 1에서 2 마이너스 2를 빼겠네. 그러지?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이 거리가 되겠네. 그럼 이 점은 8에서 그만큼 올라가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7 플러스 루트 2가 답이 나오겠네요. 얘는 도형적으로 푼 겁니다. 좌표를, 요 점의 좌표를. 됐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풀 수는 있어요. 중심, 수선,
그래서 문제도 똑같이 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바로 닮음으로 얘랑 얘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식으로 푸는 게 좋아요. 편합니다. 이게 어렵다가 아니라 이렇게 풀면 얘는 두 개 다 풀어야 돼. 얘는 두 개 다 풀어야 돼. 근데 약간은 이 점은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쉽다는 소리고, 만약에 두 개 다 구한다고 하면 이게 도형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연습해봐야 돼. 알겠어요? 도형으로 생각해서 빨리 나올 수 있으면 도형으로 풀고, 식으로 풀어내는 생각을 선택을 빨리 해야 돼. 도형을 봤는데 도형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답답해. 그러면 식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도형 계속 연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연구는 평상시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동 요식에 대한 것은 선생님은 순서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 있어요. 순서를 이렇게 잡는다. y는 x 대칭, x축, y축 대칭, 평행이동. 그럼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쓸 수 있어. y는 x 대칭은 xy 자리가 바뀌었느냐 판단하면 되는 거고, x축 y축 대칭은 부호가 앞에가 붙었느냐 안 붙었냐는 거고, 평행이동은 가로로 묶어내야 됩니다. 뭐 예시를 하나 볼게요. 현재는 적당한 예시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하나만 적어놓을게요. 요걸로 볼게요. 뭐 얘를 가지고 이렇게 바꿨다 이거야. 얘를 가지고 이렇게 바꿨어. x, y 자리가 바뀌었어. y는 x 대칭했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붙었어. 그럼 x축 대칭했습니다. 얘를 쓸 때 이렇게 쓰면은 바로 되는 거야. 이렇게 써놓으면 아하, x, y 바뀌었어. y는 x 대칭, 마이너스 y가 됐어. x축 대칭,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했다가 한 번에 일으켜져야 된다고요. 이것만 작업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식의 5개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바로 읽어내야지 그게 바로 넘어가겠지. 됐어요? 하나만 해볼게. 몇 번일 것 같아? 자, 하나만 봐봅시다. 이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그림 나왔다는 것은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안 나와. 좌우가 바뀌었어. 안 나와? 안 나와. 좌우가 바뀌어도 평행이동은 그대로 모양을 유지할 거니까. y는 x 대칭했어.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어떻게 된가요? 이렇게 되네. 오, 일단 누워졌어. 얘가 나오려면 이쪽으로도 가야 되네. 일단은 y는 x 대칭해야 되고 이렇게 y축 대칭까지 해야 되네요. x, y 자리가 바뀌었고 y축 대칭은 마이너스 x가 있어요. 마이너스 x. 이동을 해야 되네. 2번이네요. 요건 도형을 보면서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 해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자, 봅시다.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를 거꾸로 한번 풀어볼게요. 얘가 얘야. 얘를 구하라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라지 x, 얘를 라지 y로 쓰면 돼요. 얘를 라지 x, 라지 y로 쓰면 된다고요? 그러면 요놈이 라지 x, 라지 y로 표현되겠지. 그러면 요놈을 가지고 어떻게 이동했냐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식이 나온 건 아니잖아. 알겠니? 다시 말해서 x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넣네요. 맞나요? 그럼 이것도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f x 자리에 y 마이너스 1,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x, y 자리 바뀌었어. y는 x 대칭. x 앞에가 마이너스 붙었어. y축 대칭. 2만큼 1만큼 이동했다. 보이나요?
해석돼 안 돼? 되지? 어떻게 푼지 알겠지? 그렇게 어려운 생각 아닙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부동식 볼게요.